문학 그 마무리하고 오늘 독서 좀 봅시다. 그 어휘랑 저거 다 했어요? 좀 하세요. 그 고3들은 이거 시간이 없어 시간.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제가 이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나머지 시들만 일단 먼저 수업을 하고 얘들은 이런 시야 뭐 페이지 보이시죠? 30페이지. 그렇지.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의 바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물결 쳐놓은 단어가 뭐냐면 자,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길게 부는 한지. 한지가 뭐냐면 차가운 땅이죠. 땅 진짜잖아. 여기 차가운 한자예요. 차가운 땅 진짜죠, 그죠? 길게 부는 한지. 왜? 해가 안 갖고 왔냐, 정말? 있는데 몇 페이지지? 30페이지요. 네. 좀 길게 분다. 그 다음에 바람이 집을 막 흔들어. 그럼 바람이 세게 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낮게 비치고 불빛도 되게 낮아요. 그리고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 이 보면 물결 친 데가 다 뭐야? 저 표시해 놓으세요. 물결 친 건 다 뭐다? 뭐 왜? 어? 아이씨. 뭐? 아 진짜? 아, 내 독서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그냥 이거는. 네, 필기 안 해서 뭐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영상 보내줄게. 이거 찍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런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부사어. 길게 분다. 뭐 수식어죠, 수식어. 관형어도 되고 부사어도 돼. 집들을 흔들거나 낮게 뭐 이런 것들, 그죠? 지전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놓는다거나. 우리가 보통 서술어나 수식어에서 뭘 볼 수 있어? 화자의 태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다 부정적이죠. 반쯤 탄 담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반쯤 탔다는 게 수식어죠. 담배는 고민이 많다 이런 뜻일 거고, 이제 이제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수식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음 단어를 보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을 뭐하는 상태? 절제한 상태에서 뭔가를 관찰하거나 이런 걸 뭐라 그래? 관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제? 관조적인 태도로 정박 중인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의 안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골이 뭐냐면 여기 배입니다. 내가 그리다 보니까 잘 못 그렸는데 여기 배의 앞대가리. 바나나다. 어? 바나나. 나도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 아니 바나나라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예상이 안 됐겠냐? 그냥 이 앞대가리 있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해석이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자,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배가 한 곳에 정박되어 있는 거니까 묶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뒤에 보기 박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항지라는 시는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착과 만남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보통 역 있죠, 역. 버스 터미널, 기차역, 그다음 기항지 이런 데가 뭐냐면 들락날락하는 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유랑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사람,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 사람은 봐봐 여기 이중적. 그러면 항구를 거니면서 복합적인 심정을 느끼는데 쓸쓸한 내면과 젊은 시절의 방황의 정서를 풍경에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돌아와서 이걸 봐봐. 그럼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자, 배가 정박해 있잖아요. 그제? 배가 정박해서 어딜 보고 있어? 항구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은 안쪽은 긍정으로 봐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아까 보기박스 기준에 보기박스가 뭐였어? 여기가 왔다가 나가는 곳이잖아. 그치? 그럼 나가는 게 배가 만약에 바다 쪽을 향했으면 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럼 안정적이야 불안한 거야? 불안정적인 거지. 그러나 이 배는 어떻게 됐어? 안쪽을 향해 있잖아. 그 말은 얘는 안정적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치? 그럼 화자와는 무슨 관계일까? 화자의 상황은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니? 저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어두운 하늘에 눈송이가 날리는데 거기에 뭐가 날아다녀?
눈송이와 함께 새가 날아다녀. 자, 잘 봐야 돼. 우리가 새 하면은 보통은 뭘로 봐? 자유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눈송이와 함께 새가 날고 있잖아. 자, 눈송이는 안정적일까 불안정적일까? 불안정하지. 바람에 날리잖아, 애들이. 이해돼? 아, 그럼 그래.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거냐. 그걸 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 보기 박스를 기준. 이해돼? 그러면 눈송이와 새가 같이 가고 있잖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새를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된다. 이해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는 거, 뭐 새, 자유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크게 어긋나는 시. 되셨나 무슨 말인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 이 새는 누구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야 돼? 눈송이나 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해야 돼. 그죠? 그럼 안쪽을 향해 있는 배는 나와 비슷한 거야? 반대 관계야?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 이게 고3 수준이야. 이해돼? 여러분들 고3에서 이건 사설 모의고사긴 한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풀려면 이 정도의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수능도 이 정도는 요구하다. 눈이 오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죠. 전체적으로 시가 뭐 하다는 거 알 수 있어? 내가 큰 거 먼저 잡으라 그랬다. 전체적으로 긍정이니 부정이니? 아까 단어 쓰는 거 보니까 다 부정이지 거의.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러면 쓸쓸하고 외롭겠죠. 뭐 이런 것들이다. 이 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시 하나를 더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는 제가 이따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런 시가 있어요. 향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향하. 자, 뭐 설정한다? 향하가 있으니까 뭐 설정했어? 청자 설정했네. 너의 고운 얼굴 조속으로 우물가에 비춰도 우리 자는 옛날로 가자. 자, 명령어나 청유형을 썼다는 건 내가 그것을 뭐한다? 지향한다고 보셔도 돼. 얘네 버텨라. 그럼 버티는 걸 지향하는 거다. 존버를 지향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랬으니까 자, 가고 싶은 곳이 지향점이 되겠죠.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야? 수수밭 사이에 걸쩍스러운 웃음이 나고 호미와 바구니를 든 사람들. 시골인 것 같아, 그죠? 석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석양이 비치는 곳이야. 전설 같은 뭘 갖고 있어요? 풍속을 갖고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 봐봐. 눈동자를 보아라. 향하. 또 부르면서 뭐라 그래? 여기 중요한 게 향하라는 거 알겠죠? 청자가 향한데 향한테 뭐 하지 말래? 무지갯빛 허울에 눈부심에 넋을 뺏기지 말아라 그랬대. 그죠? 그러면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오케이? 얘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긍부 따지는 건 앞뒤 문장에 뭘 봐라? 문맥을 봐서 결정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 그지?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럼 그게 무지갯빛 허울이 뭐예요? 생리와 허식이야. 그러니까 허례허식. 뭐 샤넬백 들어야 돼. 그죠? 뭐 벤츠 타고 다녀야 돼. 뭐 이런 거. 허례허식. 벤츠 차도 좋지도 않은데. 요즘 벤츠가 짱치라고 그래. 짱치. 벤츠 회사가 중국에 넘어갔어요. 독일 회사인데 중국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짱깨 자동차가 짱깨 자동차. 짜장면 배달용 자동차가 돼가지고 진짜 실제로 근데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니까 차 상태가 겁나 안 좋아요. 옛날 벤츠 하면 정말 탱크같이 튼튼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 중국 새끼들이 뭘 해도 대충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일 비싼 차가 거기 뭐 마이바흐도 있지만 우리 여기 학원 앞에 마이바흐가 세워져 있는데 그건 진품이에요. 근데 그 개조해가지고 원래 마이바흐 아닌데 겉에만 마이바흐를 막 끈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데 마이바흐는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차가 요 앞에 세워져. 진짜 부자신 것 같아. 누군지 만나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봤어. 원장님. 아니 원장님 차네. 여기 건물주 차 같은데 보니까 진짜 부자. 진부자 이 건물 주인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밑에 등급 S 클래스라는 차량이 되게 유명합니다. 벤츠하면 S 클래스인데 요새 벤츠 S 클래스가 잔고장이 겁나 심해요. 근데 부품이 겁나 비싸. 차가 2억짜리 차니까 부품 하나 갈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거 하나 갈면 100만 원씩 나. 아무나 못 타요. 돈 없는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문제네. 돈은 없는데 S클래스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잘라가지고 오려 붙이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되죠. 네.
그게 원래 정품을 써야 되는데 정품이 겁나 비싸. 예를 들어서 뭐 부품 하는데 이게 어셈블리라고 해서 통째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 갈잖아요. 그냥 4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빼고 인건비 더 들어가면 한 600만 원, 700만 원 들어가니까 겁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거든. 성능은 그지 같아요. 근데 모양만 똑같은 거 있어. 그거 막 70만 원, 반값도 안 되는 거 사와가지고 막 껴놔. 그러니까 차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방법이라는 게 되게 정확해야 돼요. 고등학생은. 근데 막 대충 공부하니까 성적도 안 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습관이 들어. 옛날에 어떤 학원이 있었냐면 제가 오늘 독서 가르칠 거니까 독서할 때 그 스킬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어요. 독서 맞추는 스킬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선택지를 먼저 보래.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선택지에서 단어들을 몇 개 추린 다음에 본문에서 찾기 연습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골 때린 게 그거 되는 애도 있더라고. 그게 되는 애가 있어 진짜로. 봤는데 되는 애가 있어. 근데 형제인데 오빠는 됐던 거야 그 학원에서. 그래서 오빠는 성적이 올랐다. 근데 동생은 성적이 떨어졌어. 반대로 그 방법을 썼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명품은 뭐냐면 국어는 그냥 글을 잘 읽으시면 돼요. 간단한 문제 사실. 이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나 모르겠어. 막 밑줄을 어떻게 그어야 되고 막 이게 뭐 문제의 구조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저 사람 대체 국어를 가르치는 건지 약간 약장수 같이 약을 파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자기가 되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국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니, 네가 잘 생각해봐. 초등학생 애한테 스킬 가르쳐주는 학원 갔어? 초등학교 때 뭐 합니까? 애기일 때부터 책을 읽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국어의 기본이지 사실. 읽는 게 기본이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다. 이거 고3 되면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니네 명품 지문이 뭐예요? 국어에서 반드시 필독해야 되는 지문이 뭔지 알아? 수능 기출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교재는 다 수능 기출로만 거의 다 만들어서요. 물론 너무 그걸로는 개수가 안 나와. 1년에 3지문 나오거든. 수능에 딱 3지문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6월하고 9월 그나마 수능 다음으로 괜찮은 퀄리티가 뭐야? 평가원이에요. 평가원. 아시죠? 3월, 5월, 7월, 10월은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은 평가원보다는 등급이 조금 더 떨어져요. 이해돼? 그래서 수능이 가장 등급 좋은 지문이고 그 다음이 6월, 9월이에요. 그런 거 알고 보셔야 돼. 막 2감 좋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2감 풀어야 돼. 그런데 2감 글이 겁나 어려워요. 그냥 어렵기만 해.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2감 같은 거 막 풀면서 있어 보이는 척하는 애들도 생기는데 저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보기엔 수능 기출부터 먼저 하세요. 내가 수능 기출을 다 했어. 마스터했어. 그럼 그때부터 뭐 해도 돼?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기준은 수능 기출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독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웬만하면 수능 기출 같은 건 거의 다 풀어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봐봐. 향합, 어설픈 흉내좀 내지 말라. 발돋움의 흉내, 그죠? 짝퉁 가지고, 그죠? 짝퉁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그러면서 들국화처럼 소박한 사람들이 사는 맨발로 돌아다니는 어디로 가? 자, 잘 봐. 미개지 그럼 단어가 나빠 보이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긍정적인 단어이고 얘가 여기로 가자는 거니까 뭐가 돼? 여기로 잡는 거야. 가자 그랬으니까 뭐야? 이상향인 거죠.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이해되니? 전설 같은 풍속, 한마, 싱싱한. 미개지는 어떤 곳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사는 순수하고 그제 그런 곳이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이건 패턴이 뭐가 됩니까? 대조죠? 그제 긍정과 뭐야? 이 정도 보이셔야 돼 이제. 긍정과 부정에 뭐가 있다? 대조. 그러면 부정은 뭐 한다 그랬지? 부정은 비판. 그제? 긍정은 뭐 한다 그랬지? 지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쉽죠? 이런 게 핵심적인 거예요. 시를 읽으시면 지향과 비판이 둘 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지향적인 시야, 이게 비판적인 시야 이렇게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보기 박스가 결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시 풀기 전에 반드시 뭘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보기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기에다 끼워 맞추는 건 안 돼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보기에다 뭐 하는 애들이 있어? 맞추기식으로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스킬이 돼버려요. 스킬이. 이해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느감수 깨집이 잡을 줄 알아야 돼. 시의 패턴 같은 거 잡을 줄 알아야 돼. 큰 패턴. 오케이? 주제 잡을 줄 알아야 돼. 그게 기본이야. 기본. 그게 명품인 거예요. 자, 이용하기 우라지고 가까운 한거는 제가 요거 프린트로 저기 수업을 해드릴 거라서 요거는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고전 수필 하나 들어왔어요. 병이 위독한 사람은 스스로 병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 색깔 2개 써봐 이거. 자, 병이 위독한 사람은 자기 병을 모른대. 스스로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야? 병이 심하지? 아는 사람이래. 영상 잘 찍히고 있니? 네. 그럼 잘 봐. 여기 핵심 봐봐. 이게 대조지. 자, 대조 핵심 뭐야? 간악하고 음란하면 빈둥대는 사람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쁜 줄을 몰라. 나쁜 게 문제야? 나쁜 걸 모르는 게 문제야? 그치?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병이 없진 않은데, 그죠?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뭐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 핵심적인 차이인 거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 그러면 이제 스스로 행위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야? 자기 병을 알아 몰라? 그치?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고치게 되는 사람이다. 되셨나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성적 차이가 많이 나요. 나중에 가보시면. 그죠?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안다? 빈칸을 하거나 이걸 해야지. 느감성 깨지기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실력이 늘는지 안 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봐봐. 조심해야 돼. 초나라의 구런 많이 나오죠. 이게 좀 뭐야 고사 인형인데, 그죠? 구런은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분관계하고 강직한 성격이 틀림없어. 좋아 보이죠? 몸을 망치고 뛰어난 재주가 화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여기 스스로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몸을 망친대잖아. 화를 부른다는 거잖아. 그치? 부정이지. 왜 안 좋다는 거야?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가 모른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오케이? 문학은 독서랑 다른 게 뭐야? 비어있는 걸 뭐 할 줄 알아야 돼? 채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문학은 독서처럼. 그지? 물론 독서도 다 얘기해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라. 그래서 봐봐. 그러니 그는, 자, 이게 취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취한 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취하지 않았으니까 취하지 않았음을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취한 줄 모르니까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세상이 취했다라고 욕하는 거야. 사실 누가 취한 거야? 자기가. 지가 취한 거야. 근데 지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건데 변명 좀 하지 마라. 그죠? 우리는 변명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남 탓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뭐 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학원 탓하고 선생 탓하고 친구 탓하고 뭐 집안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처럼 굳어버려요. 몸에. 지가 뭐만 안 되잖아. 그럼 자기한테서 안 찾고 누구한테서 찾아? 자꾸 남한테서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심각해져. 저는 되게 자아성찰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치고요. 우리 와이프가 뭐라 잔소리하면 물론 잔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싸우긴 합니다만 생각해봐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항상 문제의 원인을 저는 저한테 찾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작년에 나보다 올해 내가 조금 더 낫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 생각은 아니고 우리 와이프 생각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 그랬어요. 니네 와이프한테 제일 듣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알아? 여보 당신 변했어, 이 말이에요. 니네 대부분 이혼하거나 싸우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쁘쪽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점점 개판이 돼. 이 새끼는 해가 갈수록 개판이 이게 말고 우리 와이프가 진짜 그랬어요. 당신 20대 때보다 지금 40대, 50대에 가까워지면서 사람이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평을 들었어. 저는 진짜. 그 원인은 뭐예요? 저는 저 스스로 계속 돌아보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물론 그게 다 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얘기하고 싶은데 주식 얘기 하지 말고. 자, 주식 실력도 그럼 보세요. 장자는 어디서 깬 사람이야? 잠에서 깬 사람. 긍정이죠. 그럼 뒤에 가봐. 넘어갔더니. 자, 자신을 되돌아 돌아보면서 깨었다, 각성했다. 자기가 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한 사람이야? 잠에서 깨지 못했고 술에 취한 사람이야. 됐죠? 근데 이제 그 앞에는 일반적인 얘기고 여기 오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취몽이란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이게 정자 같은 거 짓잖아. 아니면 자기 공부방 같은 걸 따로 줘요. 정자를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현액이라 그래서 간판을 하나 달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단 다음에 그 옆에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글을 하나씩 써달라고 해. 항상 그걸 보면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글을 써달라는데 써준 거예요. 누구? 황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자기가 취몽이라는, 취하고 잠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꿈을 꾼다 이런 뜻이죠. 취몽은 내가 취한 사람이고 내가 잠에 든 사람. 제 몸은 봐도 알겠죠. 황군은 자기가 뭐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취했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잠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럼 긍정적이라고 보자면 얘기야.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켰고 말을 조심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누구야? 파리처럼 이리저리 바삐 길을 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취했는지 깨어있는지 깨어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취해 있고 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히려 황군은 나한테 와서 저는 취한 채로 살고 꿈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글을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글을 써줬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옛날 고전 수필은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두 가지입니다. 뭐 할 줄 알아?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모아서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긍정이냐 뭐야? 부정이냐. 됐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아. 이게 어디서 맡은 방법하고 비슷해요? 인문학에서, 그지? 철학 사상 쪽 지문 읽을 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독서를 잘하시면 이런 것들도 조금 금방금방 넘어가게 된다. 어렵지 않아요. 큰 스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야 지문이 잘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했고요. 프린트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오늘 프린트를 하기 잘했네. 그 독서랑 제가 문학을 가끔 섞어서 할 수 있어서 그냥 오실 때 항상 들고 오세요. 알겠죠? 자, 우라지오 가까운 한국에서라는 시입니다. 뭐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삽살개 짖는 소리, 청각이죠.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군.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가 않죠? 뭔가 추운 날씨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제 강점기입니다. 왜냐면 작가가 이용학이니까. 이용학은 여러분 보셨죠? 그지? 지난번에 뭐 할 때 봤지? 북쪽으로 가는 열차 타고 이렇게 기억나니? 갔다가 돌아오던 사람 기억나세요? 그 양반 쓰시야. 작가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북한도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온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사람 아버지가 러시아로 뭐 하던 사람이요? 소금 밀수업 하다가 물에 빠져 죽으신, 돌아가신, 어릴 때, 자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에 얼어붙은 섣달구름. 이 추운데 왜 와 있는 거야? 밤이 얄궂은 손을 밤이 불렀대. 자, 이게 무슨 법이야? 용화가 밤이 불렀대. 의법이죠? 용화기 날 불렀대. 밤이 날 불러. 밤이 날 왜 불러? 술을 마셔서 불타는 소원이 들어왔다. 내가 소원이 있는 거야. 술을 마셨더니 뭔가 간절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딜까?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다. 자, 꽃은 뭐예요? 자, 길은 인생을 나타내죠. 아시죠? 거기 적어놔. 길은 인생. 인생을 적혀 있다 거기요. 꽃은 뭐예요? 아름다운 것, 즉 작은 행복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나는 작은 행복조차 별로 없었지만 나의 아름봄은 표범이에요. 표범. 나의 아름봄이 내 안에 어떻게 표범이 있어요, 그죠? 그제? 그럼 아름봄은 누구랑 동일시되는 거야? 화자의 동일시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는 이런 뜻이야. 나의 아름봄은 자옥자국.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말합니다. 자국자국을 뉘우칠 줄 모른다.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한 뭐가 없어. 뉘우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야?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다. 난 내 삶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반성할 줄 모르네.
그만해, 그지? 열심히 살아왔겠지.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하얀 눈은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안 좋은 거죠? 왜냐면 하얀 눈이 원래는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건데, 이제 무겁지 않다 이 말은 하얀 눈의 시련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지? 근데 내가 겪는 시련이 뭐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그지? 후회가 없어, 자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게 닥쳐오는 시련 따윈 뭐예요? 힘들지 않아 이 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시, 상한 영혼에게라는 시 있었죠. 기억나요? 고통이 오면 뭐라 그러지? 고통을 마음껏 맞이하겠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걸 고통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거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힘든 걸 뭐야? 그냥 받아들여.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업 시간에 졸다가, 진짜 공부 의지가 있는 사람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 야, 너 일로 와. 왜 졸아 이 자식아? 선생님, 너무 졸려서 안 되겠어요. 저 좀 때려주세요, 선생님. 저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입니다. 저를 좀 때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의지가 있는 거야. 그냥 진짜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죠, 사람이. 되잖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묵묵하게 버티고 살았어.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 고수머리는 곱슬머리죠. 옆에 있던 동생의 곱슬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다. 제목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입니다. 지난번에 그 기억나세요? 고향 앞에서라는 시가 있죠. 부장하네. 이제 고향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고향에 못 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말은 우라지오에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여기에 넘어가시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제 말고, 마우제는 러시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딜 가셨어? 러시아에 가시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뭐 약간 당신 러시아어 알아? 이러면서 아빠가 몇 마디 해줬나 봐. 그죠? 뭐 무슨 스키 많잖아요. 그죠? 시발로브 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말에. 밥 먹었어인가? 그게? 스팔로브 스키 뭐 이런 거 있던데, 그죠? 밥 먹었어 이거라며?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엄마가 막 중간에 애들한테 이렇게 막 러시아 말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엄마 러시아 얘기 좀 해줘 막 이러면 들려줬던 밤인 거죠. 언제 일이에요? 철없는 누이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보니까 옛날 일이죠. 이 사람은 성인입니다, 그죠? 성인인데 이 우라지오에 가서 옛날을 떠올리고 있어요.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눈이 잠들 때까지 막 얘기 듣다가 엄마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드는 거죠.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지. 그죠?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때까지 면서 사투리 쓰면서 약간 정감 있는 과거를 다시 내게로, 현재로 왔습니다. 다시 내게로 생각되는, 헤어든다는 말은 생각되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기죠. 그때 일이 뭐야?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신다. 엄마 입김이 이렇게, 그죠? 내 귀에 알죠?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엄마가 얘기해 줄 때 그 느낌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무지개란 말은 좋은 뜻이겠죠, 그죠? 그만큼 좋았던 거야.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나는 그 모두를, 그때의 모든 추억을 뭐예요? 여기는 추억을 말한 거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새라고 해서 새가 귀성스럽구나. 아주 시끌시끌해 막.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뭐야? 한꺼번에 와르륵 몰려오는 거야. 그거를 새가 마치 눈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나 봐. 거사리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틀어라. 내 마음속에서 날개를 막 털어 보면은 추억이 막 올라오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럼 화자는 지금 우라지오에 있어요. 그제? 자, 내 질문에 답해봐. 화자는 어디가 그리울까? 언제가 그리운지 알겠지? 어린 시절이 그리워. 엄마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주던 그 시절이. 엄마는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지금 못 보고 있거나, 그제?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돌아가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어디가 그리운 것 같아?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던 곳은 어디야? 고향. 그냥 고향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고향이 그리운 거야. 고향 생각이 막 나나.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자, 바다가 얼어서 뭐 할 수가 없어? 갈 수가.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나 봐. 배가 안 떠, 배가. 바다가 온대요, 거기는. 야, 영하 40도 막 이러니까. 그 러시아는 소금을 어떻게 채취하시는지 아세요? 그때 많이 주셨어. 아, 내가 얘기해줬죠. 네. 거기 블라디보스톡 항구가 얼어버려요. 그냥. 원래 블라디보스톡 정도까지는 얼지 않는 항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라는 말이 왜 생겼을 것 같아? 어느 항구가 있다는 뜻이에요.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톡 위쪽으로 가면 항구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못 떠요. 여보 제가 부두에 흐졌던 나는 맷비둘기 아니지만 알고 싶어요. 자, 맷비둘기가 아니라서 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맷비둘기는 나랑 비슷한 거야 반대야? 반대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걸 뭐예요? 대조의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나라가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고향.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머리 어스프레 그려진 그곳은 고향이겠죠. 우라지어 바다가 얼음이 두껍대 무슨 말이야? 집에 못 가요. 고향에 못 가요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등대와 나는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이 잠기고 등대도 무슨 생각이 나나? 이건 객관적 상관문을 보셔도 되겠다 그죠? 등대와 나는 둘 다 무슨 생각에 깊이 잠겨있는 이 밤에 얄팍한 꿈,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끝없이 얘기하고 있구나.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거죠. 끝날 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가족들이 나한테 올 수도 없고 그죠? 그죠. 내가 가족에게 갈 수도 없는 이런 걸로 끝납니다. 부정적이시다. 그래서 조금 슬픈 시입니다. 절망감이라든가 애상감이 좀 짙으시다. 요게 그 우리 문제 푸는 거에 두 개나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마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문학이 너무 시간이 많이 벅차고 독서는 사실은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독서 체크 해보세요. 잠깐만. 안 갖고 왔냐 또? 도서책이 뭐였죠? 그 앞에 퀴즈가 이거 저 집에 있을 건데. 왜? 둘 다 갖고 와야 네. 없어요. 전통적 인식론자는 했죠 그때? 그잖아요. 저기 13. 요거 이어서